이번에 볼 작품은요, 이상의 날개예요. 이 작품은 알죠? 유명해서?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알아요? 음. 이거 예습해서 아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요. 원래 알아요? 기출이 있지 않았어요? 기출해요? 이상이요? 날개가요? 무슨 기억이- 날개 또는 수갑이랑 헷갈린 말 아니에요? 날개 떠는 수갑 아니에요, 그거? 그 있잖아 그 그 막 옷 입고 그러는 거? 유니폼 예, 유니폼 갖고 싸우는 거. 그거 뭐라 듣겠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자, 하여튼 봅시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작품인데,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자, 줄거리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주인공이에요. 나라는 거 나오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어려워요, 소설. 내가 하는 일이란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거나 아내의 화장품을 가지고 노는 장난 정도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인물은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이거는 얘들아, 이 날개라는 소설이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봐 미리 알려주면요. 이 작품은요,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은 스토리텔링 위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단순한 표면적인 스토리텔링 위주로 설명하면 안 돼. 현대소설은 보통 스토리텔링 위주로 설명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봤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런 거 있죠. 그거 재밌게 읽으면 그냥 읽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얘는 뭐냐면요, 어떤 추상화 같은 거예요. 추상화. 어떤 이미지를 그려낸 게 아니고 되게 현대 미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내용이 왜 이러지?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인물들이 그냥 심리에만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여튼 보면 알아요. 나라는 인물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내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이제 종이를 태워. 또는 아내의 화장품을 가지고 놀아. 성인 남성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왜 이러지? 라는 거는 조금 더 딥하게 가야 돼요. 합리적으로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처럼 무력한 존재예요, 나는. 근데 나는 아내 내방객. 이거 뭐냐면요, 아내가요, 다른 남자를 불러서 이제 집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길거리로 나가. 이게 사실 이해하려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얘는 완전히 그 집의 주인은 누구야? 아내야, 사실. 그리고 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마치 어린애처럼 그냥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애예요. 돈도 아내가 줘요. 하여튼 나는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나서서 배회해요. 딱 마주치고 얘도 충격을 받았겠죠? 다른 남자들과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배회만 하는 거예요. 배회만.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게 굉장히 낯선 상황이에요. 왜냐면 맨날 집안에 처박혀 있는 어떤 그 히키코모리예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외출하는 시간은 뭐예요? 그럼 얘가 나가 있는 시간은 얘가 그 여자가 매춘하는 거거든요. 매춘. 그거 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내와 손님 사이에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춘하는 거를 보게 되고요. 근데 얘는 예상치 못한 그 외출들이죠. 예상치 못한 외출들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생겨요? 감기가 걸려요. 근데 아내가 나한테 약을 사다 줍니다. 감기약인가 보다 하고 이제 스윗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게 아스피린이 아니고 아달린이라는 걸 알게 돼. 아스피린은 뭔지 알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진통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생각했던 게 감기약이나 이런 내 힘든 아픈 나를 위해서 주는 약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면제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뭐겠어요? 강제로 재우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자,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얘는 거리로 나서는 게 얘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거리로 나서는데 정오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정오 사이렌에 울리는 시간에 얘가 그 미스꽃이 백화점인가? 거기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 날개야 돋아라 이러고 끝나요. 이해 가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이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이상이라는 작가? 이 작가가 나오면은 일단은 큰 호흡을 들이키고 시험에 임하도록 하세요. 이 작가가 천재 작가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내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빠지게 되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나는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이에요. 식민지 상황에서 지식인 청년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는 이 식민지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이해 갔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어때요? 당연히 다 통제되죠. 못하게 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유아퇴행하듯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지식인이니까. 왜?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그랬을 때 얘는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아내를 물리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나가서 옥상이라는 굉장히 높은 곳으로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하늘에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날아오르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과 어떤 생각의 변화? 이렇다고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읽으면 어려워요. 자, 봅시다. 지문 볼게요. 지문. 자,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옷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아내가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 없는 겁니다. 자,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래, 이 한 옷으로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동안 내 내의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예요. 걔네는 다 색깔이 어때요? 다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흑백과 관련된 느낌으로 비춰지고요. 빛이 검다라는 게 굉장히 어둡다. 부정적이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를 키운다고 하면은 애정이 좀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성인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아내가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죠.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야. 아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아내는 나한테 관심 없어. 아내는 나한테 옷을 안 줬어. 야, 생각해봐. 성인 남성이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옷 안 줘서 너 나 옷 없어. 이거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됐어요? 다음 어느덧 손수건만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얘가 완전 골방이고요. 아내 방은 볕이 들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아내는 바깥 세상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깥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고 유일한 소통이 손바닥만한 볕이야. 근데 쌤이 이거 전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상으로 이 볕도요 아내 방을 통해서 오는 거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가 나갔다 안 노네? 얘는 그냥 계속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 일해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돼. 왜? 아내한테 이제 나는 완전 마치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 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 이제 아내가 오겠네. 마치 부모님을 기다리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죠? 자, 내 방은 침침하다. 내 방은 어두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 잡니다. 부럽죠?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 일부분처럼 참 반갑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어. 항상 거기서 살았다는 거야.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잠이 안 오는 적도 있어. 그러면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합니다. 그 안에서 발명도 하고 논문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지었다.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들이고 지식인이 할 만한 행동들이 그 이불 안에서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느껴지죠? 자, 근데 그 어때요?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그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가지고 사라진다. 됐죠?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너무 싫었어요. 빈대. 막 무는 거야, 빈대. 너무 싫죠? 됐어요? 나는 빈대가 너무 싫었어요. 내 방에서도 겨울에도 근데 막 빈대가 계속 나왔어. 내가 근심이 있으면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이겠지? 하면서 막 긁었어. 쓰라려. 그건 또 쾌감이야. 그러니까 완전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얘 약간 모질하네? 방 안에서 히키코모리네? 이 수준보다 더해요. 더하다라는 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물의 히키코모리 짓이니까 좀 더 기괴해요. 이해가요? 좀 이상하고 더. 이해가죠?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지 않아요. 소극적이게 되는 거죠. 식민지 시대도 반영이 돼 있겠죠, 당연히.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좀 적극적이려면 아내랑 의논해야 돼. 아내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또 꾸지람을 들을 거고, 꾸지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성가시고. 그럴 필요가 없지. 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게 좋았어. 아니면 난 차라리 인간이 아니어도 돼. 인간 사회가 스스러워. 스스럽다라는 게 뭐예요? 스스럽다라는 건요, 수줍고 부끄럽다니까. 인간이기 자체도 그냥 포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략. 자, 이제 밖으로 나온 후에요.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갑니다. 서울역이에요.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는 입가심을 하고 싶어. 커피 좋아. 근데 하지만 얘는 난 돈이 없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방황합니다. 이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어디로 드립다 또 쏟아냈는지 하나도 몰라. 하지만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대낮이었고요. 나는 거기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내가 26살, 이게 26살이에요. 26살이었을 때를 돌아봅니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없어. 그러니까 나의 삶에는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어떤 가치라든가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또 내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자, 자문해요. 무엇을 자문하냐?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니? 있다고도 없다고도 대답을 하기가 싫어.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워. 그러니까 그만큼 흐려진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잘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막 이렇게 있습니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립니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솔수고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붕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요. 이 금붕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얘들아? 어디 안에 있어요? 어항 안에 있겠죠. 굉장히 갇혀있는 게 자신이나 얘네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지금 사용 설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현대시나 현대소설 쪽으로는 자꾸 오바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좀 취사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아는 거는 그래서 좀 절제해가지고 최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할게요. 아는 거를 다 얘기해주는 것도 독이에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과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너네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그 허용 가능성이 무너지게 돼요. 너무 많이 알면. 그래서 적당히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 금붕어를 보면서 얘가 뭔가 외부적 대상에 의해서 뭔가 자극이 됩니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도시를 보는 거예요. 도회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겠죠? 위에서 아래. 이상이라는 작가가요, 그 건축가예요. 건축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내려다보면은 아까 봤던 뭐랑 비슷해? 금붕어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요, 봐요. 어항 안에 되게 작게 보이죠, 금붕어가. 실제로 작으니까, 얘들아. 어항 안에 금붕어는 작잖아, 실제로. 그거나 위에서 내려본 도시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건 그냥 재미로 들어요. 까먹어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잖아.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그러니까 봐, 연결되죠. 자, 하여튼 그렇게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서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소속된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합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아내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기도 한데 굉장히 이미지가 섬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생각을 계속하면서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귀신 대가리 떨어지듯이 위에서 아내 얼굴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얘 눈에는 환각처럼. 굉장히 소름 끼치죠? 그 아내의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그거 아까 얘기했죠? 감기약주인 줄 알았는데 수면제 이런 거를 줬다.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정당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정말 아달린의 정량을 나한테 먹였을까? 나는 I can't believe, 믿을 수 없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왜냐면은 봐봐, 얘가 아내에 의해서 계속 통제되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죠? 그게 굉장히 편하고 아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했겠어?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하였나? 얘가 지금 아내 대신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짓을 했나?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절름발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둘은, 나와 아내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노직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 변해할 필요도 없어. 변해라는 거는 풀어내다, 해석하다, 말로써 해석하다 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랑 나는 잘못됐어, 그래서 이혼해야 돼, 이게 아니야. 그게 오해면 어떻고, 아내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한 거면 어때?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가 예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아내의 통제에서 그냥 수긍하고 사는데 이제는 슬슬 끌어올라요. 밖의 세상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슬슬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나 돌아가는 거 맞아? 이렇게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오 사이렌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 사이렌은 어떤 느낌이에요? 나를 각성하게 하는 거, 또는 시간이 됐다 선택해라 라는 느낌이 있어요. 됐어요?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닭처럼 푸드득거리는 것 같아. 자, 이 닭이라는 것도 어떤 이미지예요, 얘들아? 닭의 상징성은 뭐예요? 뭘 하지 못한다? 그렇지, 날지 못한다. 그리고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도시적인데 자유와 반대되는 이미지죠. 단단하고 딱딱하고, 됐어요? 그리고 잉크가 막 끓고 막 그런 찰나에 그런 정오야.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려워. 여기가 뭐 상징적으로 뭐예요? 날개가 돋으려고 하는 거죠.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의 날개라는 게 과거에 이제 돋았던 자국이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는 자유로웠던 사람인 거예요. 언젠가는 자유로웠던 적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식인이지, 얘들아. 뭔가를 탐구하고 열정이 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인공의 날개라는 게 이게 말이 다양하거든요. 인공의 날개라는 게 책을 상징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어느 순간에는 자유로웠던 적이 있다, 이 정도만 해석해도 돼요.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희망과 야심이 있었는데 그게 말소돼 버렸어. 지금은 없어.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 더 날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로서의 뭔가 이런 시도를 한다. 됐습니까? 됐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